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보다 즐겁게 할 하루 보내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모르바디의 왕자, 귀한 게스트석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분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배우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신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신데요. 배우 임성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그 아나운서의 경험, 그리고 연기를 한 경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경험, 모든 경험을 다 합쳐서 여기서 뭔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뮤지컬까지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랄랄랄라. 오늘 너무 기대돼요. 진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거 없으면 좀 괜히 서운합니다. 섭섭해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그렇죠. 매주 설렙니다. 기대됩니다. 오늘의 화두를 제가 힌트로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 왔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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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 세상을 위해. 자, 오늘의 화두. 자, 앉으셔서. 예. 제가 아는 노래랑 뭔가 살짝 다른데. 중요한 건 일어났다는 건데 여러분 감이 오세요? 오늘의 화두 감이 오십니까? 뭐 어떤 새로운 흐름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뭔지 알 것 같아.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움직여,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지금 뭔가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바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내가 똑바로 일어섰다 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그 30대 중반에요. 관절염이 급성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확 오는 바람에 정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요런 걸 짚고선 겨우 일어나서 5분도 못 서 있는 거예요. 무릎도 너무 아픈 거예요. 휠체어 신세까지 지셨다고요? 맞습니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은 거기 비행기를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거길 못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아니, 지금 모습으로는 사실 전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인데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 너무나도 지금 다들 궁금한 만큼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화두에 맞는 주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세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 살다 보면 이 바른 자세를 지킨다는 게 참 힘들어요. 단순히 이 몸을 바르게 세우는 자세뿐만이 아니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도 한결같이 바르기가 참 쉽지 않죠. 전에 떠오르는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다리를 다시 치유해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의 자세를 고쳐 세웠던 남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19세기 몽마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화가. 이 남자의 아버지 알퐁소가 백작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작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아델과 아버지 알퐁소가 친척지간이에요. 고종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문에서는 자주 나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바로 유전병들. 어머니 목의 쪽에는 약간 관절 쪽, 이 뼈에 좀 안 좋은 유전병들을 계속 좀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실제 전기에 따르면 툴루즈 로트렉이 13살 때 의자에서 잠깐 넘어졌다라고 해요. 이때 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대퇴골이 한번 부러지면서 크게 다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년 뒤인 14살 때 그냥 걷다가 넘어졌어요. 또 그랬더니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대퇴골이 또 부러져 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다리 성장판이 다쳐버리면서 키가 14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체만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3년간 병상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때 툴루즈 로트렉이 선택을 했던 것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화가가 되겠노라 결심을 하고선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파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반대하세요. 아니 내 아들이 지금 내 백작 자기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천하디천하 화가가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걸 인정하실 수 없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으셨어요. 끊어버리죠. 이때 파리로 찾았던 툴루즈 로트렉이 빠졌던 곳은 술집이었었더라고요. 특히 몽마르트에 있는 물랑루지에 푹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술집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소외받으면서 자신과 똑같이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감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귀족들과의 모든 생활을 단절하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 클럽에서 술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툴루즈 로트렉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림 속에 담아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툴루즈 로트렉 그림이라고 하면 최고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 툴루즈 로트렉은 미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르주아들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뭐야, 추하다, 천박하다, 아름답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툴루즈 로트렉이 당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까? 바로 포스터였습니다. 포스터. 어느 날 물랑루이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곤 하다가 그의 그림을 좋아하던 관계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카바레 공연 오픈할 건데 그 홍보할 만한 포스터 한 장 그려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술값 대신 외상값 대신 한두 점 그려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왼쪽편에 보고 계시는 작품이 바로 그때 당시 캉캉춤의 대가였던 라 귤리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자가 공연을 연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였었는데 1891년 이 포스터가 파리 시내에 수백 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멋있고 임팩트가 강한 포스터이다 보니까 파리 시민들이 이걸 소장하고 싶어서 아침에 포스터가 붙자마자 2시간 만에 이게 다 뜯겨져 나가버려요.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 물랑루즈의 무대 위에 서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내 포스터를 툴루즈 로트렉이 그려주지 않으면 난 무대 위에 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다라고 해요. 아무튼 툴루즈 로트렉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담아내며 그들을 억지로 미워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낸 화가로서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생 좀 술에 좀 많이 의지하다 보니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37살에 되는 젊은 나이에 이제 단명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아들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숨을 거두려 하는 툴루즈 로트렉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 이런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주사베 빠빠, 주사베.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저의 옳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는 말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되게 오늘 이 이야기는 네. 굉장히 듣고 여운이 길게 가네요. 툴루즈 로트렉. 네, 그분도 아버지가 굉장히 뭐 가는 길을 싫어하고 뭔가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깨어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일어나. 예, 그런 것처럼 또 뭔가 이렇게 오늘을 계기로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또 이미 또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열정적인 분위기 계속 한번 이어가 봐야겠죠? 정상훈 셰프님. 네. 지금까지 갖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자세를 지킨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병 때문에 몸의 고든 자세를 지키기 어려웠던 한 위인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드시지 못하는 터인데 이제 소선한 지도 이미 오래되어 병환이 나실까 염려되나이다. 소선을 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걱정을 사는 이왕,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우리 아모르바디의 7번째 멤버십니다. 그렇죠. 네, 육식을 정말 좋아했다고 소문난 조선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해시계, 치국이 개발 등
여러 업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지만 비만, 당뇨, 신장염, 피부염 등등 아주 다양한 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과식, 네,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운동 부족이 사실 좀 억울한 오해일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종실록을 들여다보면은 세종대왕은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30대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에게 예를 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리와 등이 굳고 꼿꼿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라며 허리 통증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을 괴롭혔다고 추측되는 이 질병이 무엇이냐? 이 이름은 바로 강직성 척추염이란 건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 관절과 척추에 염증이 생겨 척추의 마디마디가 점차 굳어지는 만성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과는 달리 세종대왕의 기록처럼 허리가 뻣뻣하게 굳는 게 이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인 거죠. 또 세종대왕은 말년에 시력이 좀 안 좋으셨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강직성 척추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바로 이 포도막근염입니다. 실제로 급성 포도막염에 걸리면 눈에 통증을 동반하고요. 또 시력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 몸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걷기 어려웠다. 이렇게 또 어젯밤에 이르러는 책을 펴놓고 보았는데 볼만 했었다. 라고 남겨져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것은 바로 이 급성 포도막염의 증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육식을 좋아한 건 맞지만 운동을 싫어했던 건 어쩌면 이 관절염 때문이었고요. 조금은 억울한 오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붓고 통증 있고 욱신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뼈가 막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통증이 심했을 텐데도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뭔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화두에 맞춰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고든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마음과의 쌍두마차인 우리 몸,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 바로 세워야 하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바로 삶을 주저앉힌 관절염입니다. 민지원 선생님, 이 관절염이 단순히 관절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은요,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관절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뼈와 뼈를 움직이는 연결하는 거?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인데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200여 개의 관절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움직일 때마다 이 관절을 쓰다 보니 관절 안에 있는 관절 연골은요, 닳게 되고 결국 염증이 생겨 관절염을 앓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결에 취하는 자세가 이 관절염을 부르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 3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그 첫 번째는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인데요. 뭔가를 이렇게 줍거나 잠깐 바닥에 떨어진 걸 보기 위해 쉽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골에 윤활액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하고 이 관절이 뻣뻣해지고 일어날 때는요, 무릎에 충격이 가해져서 연골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결국 관절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좌식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양반다리인데요. 이 양반다리는 고관절을 과도하게 꺾게 하고요. 이 고관절의 압력을 높여서 고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의해야 되겠죠? 자, 3번째는요. 우리 중에서도 특히
정상원 셰프님이 자주 취하시는 자세인데요. 바로 다리 꼬기입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 고관절 주변의 인대와 이런 근육의 긴장이 가해지고요. 고관절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탈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골반 비대칭으로 다리의 길이에 미세한 차이가 나면서 한쪽 다리에만 이 체중이 실려 무릎 연골 손상과 관절염이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심결에 취한 자세로 관절염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 관절염은요, 단순히 통증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결국 염증이 생긴 질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혈관이나 이 뇌혈관으로도 타고 들어가서 협심증이나 치매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전신 건강뿐 아니라 나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관절염을 부르는 나쁜 자세는 멀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큰일 났다 지금. 그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그러네. 나 너무 자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관절염은 나이 들면 뭐 어쩔 수 없이 겪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이런 습관들이 관절염을 만들 수도 있겠다. 좀 빠르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런데 이 관절염 때문에 역사적으로 삶 자체가 무너져버린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시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분이실 텐데요. 일단 노래를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악은 1922년 개벽지에 실린 이 시인의 시에서 음악을 붙여서 탄생된 작품인데요. 바로 이분 김소월님이십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곡의 20% 정도가 대부분 다 이 김소월 시인님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곡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문화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좀 느껴볼 수도 있는데 1902년 평안도에서 일단 태어나셨어요. 1902년이라고 하면 일제의 침탈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안도 쪽에서 광산업에 종사를 하셨어요. 나름 그때 당시 광산업에 종사를 했다. 재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소월 시인이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정신병을 앓게 되시는데 일본이 조선에 침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깔던 게 바로 철도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고 철도 부설하고 있는 일본인들 작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세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김소월 시인께서는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집에 이제 얹혀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숙모였던 개희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숙모께서 이 민요와 그리고 동요에 관심이 좀 많으셨다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동요를 들려주면서 이 시에 대한 눈을 떴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김소월 시인께서는 이 숙부의 도움을 받아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3.1 운동이 발발하자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도 동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 학교를 임시 강제 폐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문학가의 꿈을 좀 키우나 했었던 김소월 시인은 학교를 이제 퇴교하게 되고 이후 배제학당으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 배제학당 시절에 썼던 시가 앞서 들었던 엄마야 누나야 그리고 그 유명한 진달래꽃도 이때 탄생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소월 시인께서는 사실 유학의 꿈을 꾸셨어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문학가로서,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더 큰 배움을 갈망하셨는데 정말 가세를 다 끌어모아서 일본 유학을 떠나보내는데 그때 관동 대지진이 터져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김소월 시인은 급히 유학을 모두 다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글 쓰는 재주를 좀 살려서 이 동아일보 지국장 자리를 맡으시기는 하셨지만 이 총독부의 방해로 인해 동아일보의 지국도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시를 계속 쓰시기는 하셨지만 이때 김소월 시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소월 시인께서 관절염을 계속 앓고 사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점점 더 관절염이 심해지기 시작했었고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약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게 찾아올 때에는 김소월 시인께서는 그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의지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마약, 아편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33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저랑 뭔가 이렇게 걱정해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관절염 거예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진짜 그 아픈 게 정말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무릎이 없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 관절염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는 실제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거든요. 실제 관절염 통증을 점수를 매겨볼게요. 그럼 9.1이에요. 9.1점. 9.1. 그런데 이 점수는 8.5점인 출산보다 더 높은 점수입니다. 10점 만점에. 네. 그러니까 출산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라는 건데 이 통증을 못 견뎌서 중요한 뭔가를 포기한 인물이 있다고요? 네. 먼저 이 왕에게 통증을 선사한 것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붉은 육고기로 대표되는 소고기와 양고기, 거기에 탄산 가득한 맥주. 여러분들 혹시 이 식단 보시면 떠오르는 질병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네. 네, 통풍을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 음식들을 매일 한가득 쌓아놓고 먹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카를 오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그때 당시 이슬람 문화권이 이렇게 유럽으로 막 넘어오려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막아낸 사람이 또 카를 오세인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평생 말 안장 위에 앉아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 네. 유럽의 카톨릭을 지켜내었던 수호자로 버티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전장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야외 그 직화구이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소금 잔뜩 쳐가지고. 심지어 이 식단에는 채소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를 오세가 물 대신 맥주를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고기와 맥주를 먹다 보니까 카를 오세에게도 병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팔꿈치, 손발, 무릎 관절 쪽에서 간헐적으로 통증이 생기다가 이후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앞에서 말했던 염증성 관절염 중에 하나인 통풍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카를 오세 옆으로 지팡이가 하나 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또 신발도 제법 큰 걸 신고 있어요. 이게 통풍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해 지팡이를 짚고 또 발이 퉁퉁 부어올라서 큰 사이즈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관절통 때문에 카를 오세는 끝없는 전쟁이나 정치 싸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카를 오세는 50대 중반에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카를 오세는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고기와 맥주를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끝없이 관절통에 시달리던 카를 오세는 모든 직에서 내려온 지 고작 2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지만 네. 치료하러 가서도 가서도. 건강식 안 먹고 이제 고기랑 맥주를 드셨다는 게 네, 맞아요. 모든 건 과하거나 부족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질병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지 안 좋다는 걸 드시면 키우니까. 자, 우리가 위풍당당 이렇게 고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챙겨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삶을 잠깐 휘청이게 한 관절염을 꽉 잡고 웅크렸던 몸을 곧게 세웠다는 오늘의 주인공, 네, 임성민 씨를 수사해 볼 시간입니다. 자, 임성민 씨, 저희의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드디어 제 차례입니까? 네. 네, 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파일러 분들 진행시켜. 요즘 뭔가 열심히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느라고 바쁘시다고 하던데. 요즘 뭐 사회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지하는 게 있죠. 네, 밀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집안에 뭔가를 막 뒤집어 엎어 버리셨다는데요. 아, 제가 이제 결혼한 지도 15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엎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아주 위험합니다. 엎어버렸어요. 알고 보면 휘어잡는데 도 같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옛날부터 제가 조금 휘어잡으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이렇게 제가 좀 밀려서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자, 뭔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더욱더 혼란해지는 아, 그런가요? 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바디 프로파일러 진행시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성량이 아, 지금 발성 연습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나 뭐 배우 이렇게 하기 전에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요. 요즘에 이제 네, 정말 취미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무대에 호흡이 연기하거나 뭐 MC를 하거나 아나운서 하거나 뭐 다 연관이 돼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노래를 하면서 뭐 건강도 좀 지키면서 좀 즐겁게 살아보고 싶어서 노래 배우고 있어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네. 오, 취미가 아니신데요. 담았네.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미나, 너 체조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체조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 엄마가 너무 많이 너 많이 기다렸구나. 기다렸어, 나.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노래 부르다가 아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네. 올라갑시다. 엄마랑 같이 뭐 하자고 그러고 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다 펴놨어, 엄마? 엄마 다 준비해놨어. 매트가 깔려 있는 걸 봐서 운동을 우리는 무릎 때문에 무릎 때문에.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니까 발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려. 근데 그러니까 무릎 주변에 이제 근육들을 좀 깨워주고 단련시키고. 모녀가 저렇게 함께 운동을 둘 다 무릎이 안 좋았어. 저희가 이제 둘 다 좀 무릎이 부실하다 보니까 무릎을 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30대 중반에 좀 빨리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때 거의 한 달은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한동안은 달리기도 한 7년 정도 못 했었어요. 지금도 구두를 딱 신어야 되는 딱 그 시간만 신어요. 그때 마침 또 엄마가 관절이 안 좋기 시작했었어요. 엄마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고 저는 이제 급성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고 그래서 왼쪽 무릎은 너무 아파서 걸어다니를 잘 못했어요. 한 3번 정도 하면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술했습니다. 한쪽 좀 수술했어요. 여기다가 끼워. 그다음에 이렇게 펴면서 누우면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뭐 다른 도구 없이 이렇게 집에 있는 수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너무 좋아요. 햄스트링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몸이 이렇게 굳지가 않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밖에서도 하죠. 이제 엄마는 등산도 다니고 저도 이제 걷기 등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무릎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늘 날 잡고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때때로 이렇게 시간 날 때 틈틈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조금씩 해줘야지 돼요. 임성민 씨의 일상이 지금 살짝 공개가 됐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릎 쭉 펴는 운동을 해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요? 살살살 쓰는 거죠. 주변에 이제 관절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또 근육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수시로
수시로 이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연고를 키울 수는 없어요.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셨던 허벅지를 이렇게 들고 내리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으로 가는 무게를 분산시켜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수건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햄스트링을 자극시켜주면 이게 유연해지거든요. 햄스트링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운동량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자세가 비틀어지면서 무릎에 자연스럽게 무게가 집중이 되면서 무릎 연골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저 트레이닝 센터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PT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혹시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임성민 씨의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절 건강을 잡는 일상 조금 더 만나보시죠. 자, 이제 또 출출하잖아. 배고프잖아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어야 맛있는 거 되겠네. 해봐. 엄마 또 생선을 좋아하시니까 생선 좋아하지. 연어를 제가 준비했어요. 연어를. 엄마가 생선을 좋아하세요. 네. 오메가3. 아보카도. 엄마랑 이제 같이 또 맛있는 거 해서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무릎에 또 이렇게 좋다 그래서 챙겨서 먹고 있고 계란은 또 우리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단백질 필요하지. 계란 단백질. 연어는 또 오메가3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맛있으면서 건강을 이렇게 딱 챙길 수 있게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그 소고기, 붉은 고기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었어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완전 건강식이네. 다 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이 소금하고 후추만 한 거여서 아보카도를 먼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아보카도 먼저? 식단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서도 좀 뭔가 푸짐하게 먹었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다 건강에 좋은 것만 챙겼네. 그렇지. 저기 단백질에 불포화 지방산에 오메가3에 무조건 샐러드만 먹고 있으면은 나중에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도 또 옛날에는 진짜 튀김 같은 걸 좋아했잖아, 우리가. 튀김, 도나스 이런 거 많이 뭐, 먹었지. 건강한 거를 먹으면서도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몸에 이렇게 염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칼국수, 막 떡볶이 뭐 이렇게 막 먹고 그 다음에 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좀 지양하고 있어요. 뭘까요? 파렉틴이라는 건데요. 파렉틴. 아열대 그 기후에서 나오는 1010년을 이렇게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이 저희가 안 좋다 보니까 매일매일 챙겨서 먹고 있고요. 저게 이제 저희 모녀 건강의 비결이죠. 아무래도 이 염증도 관리되는 것 같고요. 무릎 관절도 조금 예전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뻑뻑한 느낌들이 있고 뭔가 좀 삐끗삐끗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파레틴을 먹고 나서는 한결 좀 부드러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보고선 좋으니까 엄마한테도 소개해줘서 엄마랑 저랑 매일매일 이렇게 잘 챙겨서 먹고 있어요. 주위에 친구들도 뭐 아파서 못 걸어다니는 사람, 뭐 뼈가 부러진 사람, 뭐 이거 많잖아. 근데 나는 이거 덕분인가 봐.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러니까 네. 딸이 져서 아마 그런 것이 굉장히 보약이 되는 거지. 일단 놀란 게 식사. 네. 음식도 그냥 밥이 아니라 굉장히 남다르게 드시네요. 여기저기 염증 생기고 또 쑤시고 아프고 뭐 그러니까요. 건강한 쪽으로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식을 먹는데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맛있는 걸로. 그래서 아보카도에 계란 이렇게 얹은 거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이런 게 관절염에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맞죠? 잘 드시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C,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네. 이런 것들 막 풍부해가지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염에 좋다고 잘 알려진 식품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건강식단을 챙겨 먹고 나서 또 뭔가를 좀 드시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아까 그 드시던 게 뭐예요? 어머니랑 나눠 예, 드시던. 그게 이제 파렉틴이라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관절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이제 뭐든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관절염이니까 이게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파렉틴이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마랑 같이 꾸준히 좀 챙겨서 저희가 먹고 있어요.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렉틴은 고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에 나온 1010년 추출물로 원래 열을 내려주고 간 질환에 사용이 됐었는데요. 현대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 파렉틴에 함유된 안드로글라폴라이드라는 물질이 해열, 진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로글라폴라이드를 함유한 파렉틴은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렉틴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관절염 자체가 관절에 염증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렉틴이 이 염증 물질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거를 딱 막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 몸속에 NF-카파비라는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파렉틴이 이 NF-카파비가 관절에 도달하기 전에 그 경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제와 이 파렉틴을 각각 섭취시켰더니 두 그룹 모두 대조군에 비해 염증 인자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에 골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이 파렉틴을 투여하자 손상된 연골이요 회복되는 결과가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엄마는 이제 인공관절 하지 않은 다른 쪽도 이제 조금 염증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좀 관절염을 오래 앓다 보면은 좀 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도 파렉틴이 좀 도움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이 파렉틴은 실제로 관절염으로 인한 뼈 손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파렉틴에 함유된 안드로글라폴라이드를 투여했더니 이 대조군에 비해 뼈 손상이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이 쥐에게 염증을 유발을 해서 이 발 모양을 변형시킨 다음에 파렉틴을 투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종으로 변형된 발 모양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근데 이런 이야기 항상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겼을까 봐.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창용 도슨트께서 짚어주셨는데요. 파렉틴은요, 천연 소염 진통제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이 천연 유래 성분인 만큼 혹시 뭐 부작용이 걱정이 되신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 실험에서 이 만성 류마티즘 환자에게 48개월 동안 이 파렉틴을 투여해 봤는데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는 없었고요. 대신 이 통증과 같은 관절염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 결과는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마음 편하게 네, 임성민 씨와 어머니께서 안심하고 파렉틴 드셔도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임성민 씨의 일상으로 확인하는 관절 건강법 마저 만나보시죠. 밖으로 나가셨네요. 엄마 준비됐지? 준비됐지? 자신 있어. 네, 자신감 있게 고 갑시다. 엄마 잘 찾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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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학원에서 라인 댄스 배워보실 건데 라인 댄스 혹시 해보셨을까요? 라인 댄스는 안 해봤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고요. 댄스 학원이에요. 라인 댄스라고 해서 라인 댄스. 라인 댄스. 춤을 이제 추시기 전에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부위가 있으실까요? 엄마는 왼쪽에 인공 관절을 하셨어요. 수술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른쪽에 조금 관절이 약한데 네. 이게 그거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네. 무리 안 가는 네, 동작들로 무리 안 해서 가게.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을 해볼 건데요. 여기 왼발부터 움직일 건데 엉덩이를 짠짠짠짠짠 가져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왼발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앞에 왼발 제자리 뒤에 제자리 뒤에 앞에 싹 돌고 그렇죠. 와 이걸 두 분 다 한 번에 해내시다니. 그럼 우리 이거를 음악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스탑. 이거 아까 저 배우면서 찍어봤는데 굉장히 이것도 계속 하면 운동이 많이 되겠다. 근데
무릎이 안 아파. 너무 좋은 것 같아.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냥 기분에. 무릎 얘기 나온 김에 좀 발라야 되겠네. 무릎 발라? 이게 무릎 쓰고 우리가 이렇게 뭘 바르시는? 냄새가 향이 약간 그렇게 있는데 그냥 되게 은은한 향이지. 독한 그냥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파렉틴이에요. 근데 파렉틴 밤이어서요. 제가 이제 조금 뭐 무릎을 좀 오늘 무리했다 싶으면 그럴 때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은 한결 좀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진짜 부드러워진 금이다. 그치. 좋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따갑다든지 아니면 너무 뜨겁다든지 너무 차갑다든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나도 맨날 가지고 다니잖아 이거. 가지고 다니기 딱 편해. 좋아. 이게 가방에 쏙 몇 개,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니까. 이것도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파렉틴을 먹으면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니까 저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도 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관절염이 두 분이 있으시다는 걸 믿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면 춤을 이렇게 추시는데. 엄마가 또 춤추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예전에 댄싱 퀸이었어요. 알죠.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이렇게 운동을 살살살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몸도 단련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쿵쿵 뛰면서 무릎에 충격을 준다거나 너무 무리한 이 반복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끔 이렇게 춤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 관절염은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요.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골관절염 환자의 자살 충동 위험률이 90%나 높다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렉틴은 통증을 잡아줘서 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거든요. 또 한 연구에서 쥐에게 통증을 유발한 뒤에 이제 파렉틴을 또 투여를 해봤는데 통증이 약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파렉틴은 골관절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즘 관절염 통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 파렉틴을 투여했더니 만성 염증 수치, 통증, 관절, 경직도 등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관절염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워막 지수라는 게 있는데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남녀 10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파렉틴을 섭취하게 하고 워막 지수를 조사했더니 파렉틴 섭취 일주일 만에 유의미한 변화가 또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섭취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약 40% 감소를 하고요. 뻣뻣함이 약 46% 감소하고 운동 능력은 약 30%까지 증가해서 워막 지수가 총 32.7%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신명나는 댄스에도 파렉틴의 도움이 있었던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춤추다 말고 뭘 이렇게 무릎에 틈틈이 뭘 바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뭔가 바르는 이런 것도 많이 써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뭐 화끈화끈거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향이 진해서 쓰기가 약간 좀 민망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렉틴 밤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향도 은은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 뭔가 좀 무리를 했을 때 조금 약간 내가 좀 무릎이 약간 좀 불편하다 싶었을 때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은 자극도 없고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파렉틴을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은 없고 이 혈행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궁합 많이 따지잖아요. 중요하죠. 파렉틴에도 같이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영양소라든지 음식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관절 건강을 챙기는 만큼 뼈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파렉틴을 챙기실 때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짝꿍 영양소,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챙겨주시면 좋고요. 이 비타민 D와 K2는 소장에서 나온 칼슘을 혈액과 뼈로 각각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혈액에서 뼈로 칼슘을 이동시키는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막거나 관절 석회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뼈에 쏙 흡착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꼭 함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야겠네요. 파렉틴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건 비타민 D와 K2. 네.
자, 이렇게 오늘 아모르바디 임성민 씨와 함께 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 프로그램은 그냥 뭐 이렇게 인생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파렉틴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경희 씨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가셔서 일기 쓰시겠네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기 쓰고 자는 날. 오늘도 내 몸과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위한 아모르바디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자, 나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게 건강해야 내 삶이 또 바로 설 수 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겨 보는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